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동아시아사를 맡은 정선아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랑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예, 그리고 9월 모평, 10월 학평, 그리고 이제 본수능까지 계속 우리 친구들과 지금 동아시아사 거의 매달마다 예,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 분석하고 하고 있어요. 아, 우리 동아시아사 가족. 예, 우리는 늘 동사 가족이라고 하는데 동사 가족 만명대군 잘들 지냈습니까?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예, 쉽지 않았죠. 날은 굽고 왜 이렇게 또 비는 와. 예, 꿉꿉하고 습하고 막 그런데 예, 1교시 국어 보고 2교시 이제 수학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예, 우리 반 아이들 좀 보러 올라갔어. 갔더니 선생님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4명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오늘 쉽지 않았죠? 예, 수학도 참 쉽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무사히 끝까지 이 대수능 모의평가를 완수하는 거, 그게 진짜 수능에 진짜 제일 진짜 어떻게든 버텨! 막 이러면서 달래고 막 격려하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을 냈는데요. 그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사실 되게도 많이 지치고 진도 빠질 텐데 아, 등급 컷도 좀 확인을 하고 내가 틀린 문제도 좀 보고 혹시 나만 어려웠나, 올해 난도는 어땠나, 아, 어느 정도가 컷일까, 그리고 이 틀린 개념은 어디에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의 이 강의를 클릭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태도와 모습과 자세와 그 모든 준비들을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았고 예, 스스로한테 너 참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EBS를 비롯해서 뭐 EBS 그리고 여러 사설 교육 기관에서 등급 컷을 막 이제 계산을 하고 있기도 하고 벌써 공개를 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차피 2주 뒤에 평가원에서 기가 막히게 채점 다 해가지고 내 등급 알려줄 거야. 표점도 나올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틀렸는지 이건 진짜 기본 개념인데 틀렸는지 혹은 킬러 문제여서 틀렸는지 그리고 이게 연계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예, 오늘 동아시아사 각 문항별로 뭐 해설 들어가기 전에 예, 우리 동사 가족들과 함께 오늘 육모에 대해서 총평하고 분석하는 시간들 가질 거고요. 육모는 한 가지 더 제공이 됩니다. 뭐가 제공돼요? 예, 육모 분석 특강을 한 강짜리로 준비했습니다. 그거 꼭 봐. 왜냐? 6월과 9월이 평가원이잖아. 그리고 나서 본수능이기 때문에 이 평가원 육모와 구모는 잘 분석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번 이 출제, 6월달 출제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합숙했던 모든 선생님들, 교수님들, 또 검토하느라 고생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감독하면서 같이 긴장한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고생하고 이 시간을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전국의 모든 동아시아사 수험생, 그리고 우리 동사 가족들, 예, 모두 정말 수고 많은 날이었는데요. 올해 육모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연계율은 50%가 되었는데요. 특히 6월 대수능 모의평가는 수완이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수특에서만 연계가 되었습니다. 연계율은 50%였고 10문항이었는데 50%고 70%가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엔 수능 특강에서 이 20문제 근거가 없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특이랑 교과서 4종은 다 보자. 정말 4종 다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늘 얘기하죠. 진짜 수능에서 출제할 때 출제진들이 4종 교과서 가지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다는 못 보더라도 최소 2개는 다 보고 만점을 우리가 바라자. 구모 전까지는 한 번은 보자. 구모 이후에도 보자. 수특, 수완, 교과서는 보자. 그 얘기는 불문율이에요. 룰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육모의 특징, 단원별로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핵심 주제를 제대로 출제했어요. 3월, 4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 주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봤었는데 그거 3월에도 봤었는데 4월에도 봤었는데 작년 수능에도 봤었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료라던가 12번, 13번, 16번 다 지금 새 자료가 등장을 했죠. 아니면 혹은 새로운 유형, 똑같은 태평천국 운동 문제예요. 태평천국 운동 얼마나 많이 나왔게요. 그런데 또 사파나 그림이 또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가원은요. 핵심 주제는 출제하되 신박하게 내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이번에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로남의 상황 나오는데 3월에도 나왔고요. 불교의 승려 문제
해초냐 엔니냐의 문제지 실제로 3월 4월에도 다 나왔습니다. 성리학 문제 계속 나왔어요. 후지와라 세이카 나왔죠? 근데 성리학이 뭐냐도 나왔고요. 성리학 문제 계속해서 나왔는데 또 틀려요? 안 돼요. 3월에 심지어 윤봉길의 훈코우 공원 의거 상하이까지 나왔고요. 4월에도 상하이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또 나왔던 거예요. 에도막부 명청시기의 서민문화 계속 나왔어요. 가부키 우키오의 판소리 한글소설 뭐 홍길동전 안 봤던 거예요? 봤던 거죠. 다 나왔던 문제인데 낯설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이 신박한 노력들, 새로운 자료, 계속해서 출제진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야 되고요. 사료가 바뀌어도 자료가 바뀌어도 내용이 그대로면 핵심을 캐치해서 맞출 수 있는 그 적응력을 키우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특이 총 10강이에요. 10단원이에요. 이 10강에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지금 출제됐어요. 1강에서도 2문제, 2강에서도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특 연계 문항 바로바로 안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수특에서는 개념도 연계가 되고요. 사료, 자료 플러스에서도 연계가 되고요. 문항의 제시 자료에서도 연계가 되고요. 문항의 인물을 물어봤는데 그 인물이 그대로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진짜 선생님이 매번 자신하면서 얘기하는 게 학평이랑 모평 볼 때마다 이 모든 분석 자료를 매번 자료실에 올려드려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최우선은 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3월, 4월, 6월 이 학평과 모평 우리 사이트 게시판에서 자료실에서 이걸 다운받아서 내가 뭐가 놓쳤고 어떤 개념이 나왔는데 틀렸는지를 체크하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 문항이 이번에 연계가 된 문제입니다. 다 수특이고요. 1, 2, 4, 6, 7, 8, 9, 13, 15, 18번 10문제가 정확히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들은 지금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하나씩 뭐가 나왔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많이 틀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가 지금 제일 많이 틀렸다라고 DM이 와요. 다 맞은 친구들은 이걸 맞은 거고 한 개 틀린 친구들은 이걸 틀려서 48인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일본의 메이지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 내용을 10년, 1880년부터 90년까지 고한 10년을 산정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들 가는데 그 아래에 있는 선지의 내용이 그 7단원에 나와 있는 서구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연도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19번인데요. 사실은 19번은 틀리면 안 돼요. 왜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정말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수능 특강 9강입니다. 여기에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또 많이 틀린 게 17번이라고 나오는데 태평 천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7단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틀린 이유가 있다면 안 보던 유형으로 그 그림을 활용한 사파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낯설어서고 실제로 조금 출제진들이나 문제를 분석하거나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는 16번 그리고 13번과 12번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문제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16번 그대로입니다. 어렵기도 했고요. 메이지 정부 내용과 서구 문물의 수용을 수능 특강 7단원에서 적절하게 섞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요게 메이지 정부 내용이라는 걸 알더라도 선지까지 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 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까지 연결되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딱 찰떡같이 드러나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본 적이 없었던 사료를 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찾은 문제가 되겠고요. 12번 문제는요. 그 지도의 최보 아저씨가 그 표류한 내용인데 이전에 마테오 리치의 활동 루트 그리고 이전의 평가원에서 문순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류한 그 화살표 루트 이게 평가원의 이제 하나 유형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그 행동 반경과 관련된 화살표로 동아시아 지역을 주고
그렇게 한 그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작년 수능에도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 똑같이 이번에 사람만 달라지고 시기만 달라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 문제에서 구현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바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강의로 여러분 따라오도록 합니다. 동아시아 사는 끝까지 EBS.